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사실상 수락하면서 이제 관심은 북한이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초청장을 보내느냐 하는 겁니다. 바티칸과 30년 가까이 접촉을 해온 북한의 이종혁 조국통일연구원장이 마쿠에서 역할을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교황청과 정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조선 가톨릭협회 중앙위원회가 있지만 현직 사제가 한 명도 없어 교황청과 공식 소통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이종혁 조국통일연구원 원장이 물밑에서 교황청과 실무 협상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탈북한 태영호 전 공사는 이 원장은 1980년대 후반 바티칸 교황청과 비밀 협상을 위해 로마에 있는 세계식량 농업기구 대표로 파견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랜 기간 물밑 협상으로 1987년엔 교황청 대표단의 첫 방북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번 주에 국제의회연맹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에 갔습니다. 이미 교황청과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마쿠에서 추진하는 일을 이종혁이 하겠죠. 일정이라든가 방문 시기라든가 방문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종혁이가 전문가니까.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도 공식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평양 교구장 서리를 겸하고 있는 서울 교구장과 바티칸에 있는 한국 대사관도 물밑 지원에 나설 수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게 추진될 경우 내년 봄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과 일본을 가는 길에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뤼셀에서 정재윤 기자입니다. 교황이 방북 초청을 사실상 수락한 만큼 북한이 조만간 교황청에 공식 초청장을 보낼 걸로 보입니다. 교황에게 북한의 초청 의사를 전달한 우리 정부가 향후 조율 과정도 도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식 초청장이 교황청에 전달된 뒤엔 교황의 방북 시기와 의전 등에 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교황청의 고유 절차에 따라 이뤄집니다. 교황청은 교황의 해외 순방 일정을 5, 6개월 전 확정해 공식 발표하는 걸 관례로 삼고 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내년에 교황이 일본을 방문하는 걸 살펴봐야 한다며 내년 5월경 교황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방북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도 교황을 초청해 놓은 상태인 만큼 내년 봄에 북한과 중국, 일본 등을 연이어 순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안에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내년 초 교황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 비핵화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브뤼셀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벨기에에서 열린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실상 방북을 수락하면서 문 대통령이 중재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브뤼셀에서 이성대 기자입니다. 아셈 정상회의 참석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아셈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제안했던 동북아 철도 공동체가 빨리 궤도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셈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특별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비핵화 과정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유럽 국가들과의 정상회담도 이어졌습니다.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와 만나 한반도를 둘러싼 긍정적인 정세 변화가 이어지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에도 유엔 대북 제재 방식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걸로 해석됩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도 만나 지난해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재 외교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한층 더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브뤼셀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그런데 오늘은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Available. Available. Available.
네.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은데 네. 예, 굉장히 독특하게 오늘 키워드 소개가 들어가는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했던 표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청와대에 따르면 그 교황은 문 대통령이 요청한 이 방북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해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물론 교황은 이탈리아어로 말을 했고요. 이 자리에 유일하게 배석했던 통역관인 이 한영태 신부가 이 표현이 영어로 표현하면 available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의미로 봐야 되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늘 또 나온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뭐 그냥 어베일러블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때 시간 된다 정도 의미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가능성 정도만 언급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교황청 주재 한국 대사를 지냈던 이 성염 전 대사에게 이 어베일러블의 뜻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만약 교황이 쓴 표현이 디스포니블레 이탈리아로 이 표현이었다면 예. 이게 준비가 돼 있다는 뜻으로 강력한 호응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교황청은 2000년도 더된 왕조고 그만큼 노련하고 단어 하나를 사용할 때도 그냥 쓰는 법이 없다. 예. 그러니까 호응의 의미가 아니라면 이 표현을 쓰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실제로 지난 14일에 교황은 대만 부총통을 만난 적도 있었는데 당시에 부총통이 대만 방문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서 교황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대만에서도 요청이 있었는데 대만 방문은 거절을 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는 못 갈 때는 못 간다라고 확실하게 표현을 한다. 그런 이야기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교황이 보통 개별적으로 면담을 했을 때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는 걸 관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지금 이번에는 이게 어느 정도 다 그 내용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수한 상황임의 배경을 따져서 조금 그 내역을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건데요. 이 밖에도 파롤린 그 국무원장이 성 베드로 성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면서 이 한국어를 했는데요. 이 발음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님, 김 조숙 여사님 환영합니다. 예. 이 장면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대전 교구장인 유홍식 주교의 도움 덕분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청와대에 따르면요, 유 주교는 이탈리아어에도 능통하고 또 교황도 잘 알고 있어서 유 주교가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직접 한국어 발음 등을 알려주면서 도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